무조건 다 큰 금액을 준다고 해서 네. 다 비과세가 되지는 않고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 시기는 현금을 주는 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매달 조금씩 주신다고 하면 매달 증여 시기가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줘야 네. 됩니다. 그러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돈벌이 이한입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통장부터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도 심어줄 겸 또 부모로서는 미리미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제 좀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통장을 만들어둬도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증여 전문가이신 박지연 세무사님 모시고 자녀 통장과 관련된 절제 꿀팁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자녀들에게 통장 만들어줘도 되나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줘도 되는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부모님께서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이제 서류만 준비를 해주시면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통장도 막 종류가 있잖아요. 뭐 청약 통장도 있고 저축 통장도 있고 증권 통장도 있고 그런 종류 상관없이 다 개설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개설 다 가능하고요. 이게 청약 통장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가입 기간이 길면 가입 점수에 유리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미리 아기 때 만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에는 2년까지만 점수에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기간은 미리 아기 때 만들어준다고 무조건 유리한다기보다는 한 만 17세 정도 되는 시점에 가입을 해두시면 가입 기간도 누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청약 통장이 보통 이 수익률이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에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돈이나 세뱃돈은 뭐 자녀들이 받아서 알아서 뭐 저축을 할 수가 있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돈은 증여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를 증여라고 봐야 할지, 뭐 용돈이나 세뱃돈은 어느 정도 기준이다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을까요? 이 증여세에서는 보통 용돈을 주거나 사회 통념상 줄 수 있는 축하금, 이제 세뱃돈은 보통 새해가 맞이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주는 네. 돈이잖아요. 이런 축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무조건 다 큰 금액을 준다고 해서 네. 다 비과세가 되지는 않고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제 친인척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줄 수 있는 소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지만 너무 큰 금액을 네. 주시면 이건 증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뭐 정해진 게 있기도 하겠지만 좀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는 뭐 몇 천만 원 정도는 그냥 용돈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뭔가 갈등이 있었던 사례나 이런 것도 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생활비나 네. 용돈이 적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될 수도 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매월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의 용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 이상의 용돈을 계속 준다고 하면 이거는 증여로 봐서 과세가 될 수 있죠. 1000만 원 정도의 용돈은 과하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좀 나눠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뭐 몇천만 원 주고 너 이거 10년 동안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가 좀 유리할까요? 증여 측면에서. 보통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 시기는 현금을 주는 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매달 조금씩 주신다고 하면 매달 증여 시기가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줘야 네. 됩니다. 그러면 너무 번거롭죠. 직접 해주시면 좋은데 번거롭기도 하고 네. 세무사한테 맡긴다면 수수료도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매월 50만 원씩 부모님께서 현금을 주신다면 네. 그때그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모았다가 뭐 비과세 범위인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시점, 네. 이 넘어가는 시점에 처음 증여세 신고를 하기도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현금으로 목돈으로 2천만 원을 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이날로부터 10년간 2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또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씩 매달 불입을 해서 준다고 하면 그때그때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여서 네. 한 번에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거죠. 그 비과세 금액에 대한 기간이 뭐 한 10년으로 합산. 정해져 있다. 네,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은 맞아요. 10년 동안 이제 비과세 안 받고 2천만 원 주셨다가 또 10년 후에 바로 주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걸 나눠서 주시게 되면 그 마지막 시점이 계속 늦어질 수 있는 거죠. 늦어지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2천만 원을 주고 그럼 증여세가 없죠. 네. 또 10년 후에 또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 10살이 되는 해에 줄 수 네. 있고 또 이제 20년, 20살이 됐을 때 10년 후에 또 그때는 성년이 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줄 수 있고 또 10년 후에 5천만 원 줄 수 있어서 성년이 되는 만 30살이 됐을 즈음에는 네. 증여세 없이 뭐 1억 4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현금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 이름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융상품, 뭐 펀드, 주식 이런 걸 가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수익이 만약에 났어요. 그럼 네. 이거 수익은 부모님 건가요? 아니면 자녀의 건가요? 만약에 현금을 증여해서 그 현금으로 자녀가 상품,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네. 투지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맞는 거예요. 자녀의 소득이 맞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증여는 서둘러서 미리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이제 신고하거나 그럴 의무가 없는 건가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제 현금을 증여하시는 게 아니라 금융 상품을 증여를 하신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증여하는 시점에 재산 가치가 떨어져 있고 낮고 향후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를 증여해 주는 게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품 중에 뭐 지금 막 주식 가치가 떨어져 있는 주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펀드가 좀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면 환매하기가 좀 아까우시니까 그럴 때 가격이 낮아 있을 때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시고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거나 뭐 가치가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수증자 자녀가 이제 상품을 환원해서 네 하시면 좋죠. 오늘 세무사님 모시고 많이 들어봤는데 정리하자면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목돈으로 한 번에 주시는 게 좋고 금융 상품을 주실 경우에는 가치가 좀 하락한 시점에 주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올해 4월부터는 자녀 통장도 이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저희 앞에 계시는 PD님도 곧 출산 예정이시지만 아마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